이번에는 유니온 파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파인드는 disjoint set, 그러니까 서로소 집합을 표현하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로소 집합이란 교집합이 없고 하나의 원소는 하나의 부분 집합에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교집합이 있죠. 이런 경우는 서로소 집합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집합이 다 모여서 전체 집합이 되긴 하지만 각 집합이 교집합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서로소 집합이 되겠습니다. 서로소 집합은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상당히 자주 만나게 되는 경우인데, 이 서로소 집합을 유니온 파인드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서로소 집합을 표현하기 위한 오퍼레이션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니온 파인드가 다룰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파인드, 또 다른 하나는 유니온입니다. 파인드라 함은 어떤 원소가 어떤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유니온이라 함은 두 개의 집합을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하나의 집합으로 만드는 거죠. 이 두 오퍼레이션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트리가 거꾸로 된 형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이라는 원소는 1번으로 대표되는 이 집합 안에 속해 있고, 1번도 당연히 1번으로 대표되는 그 집합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3번은 마찬가지로 1번으로 대표되는 이 집합의 이름이 1번이라는 거예요. 1번. 그리고 그 집합 안에는 3개의 원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집합 안에는 4, 5, 6, 7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이 어떤 집합에 포함이 됐는지를 알고자 하면은 이렇게 자기가 가리키는 곳으로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이 루트, 이게 이제 루트가 자기가 자신을 가리키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루트가 바로 이 집합을 표현하는 대표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번으로 대표되는 집합 하나, 여기는 4번으로 대표되는 집합 하나가 있는 거고, 루트는 1번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4번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형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 원소들은 자기의 부모를 이렇게 가리키는 형태로 표현을 해서 쭉 올라가서 루트에 도달할 때까지 올라가서 루트의 번호가 그 집합의 대표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소 집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find는 계속 올라가서 루트 번호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이라는 게 있는 거죠. 유니온. 두 개의 집합을 합칠 때는 원래는 이 루트 4가 자기 자신을 가리켰죠. 자기 자신을 가리키던 이 포인터를 합칠 이 소스가 되는 집합에서 타겟이 되는 집합의 루트를 가리키게 함으로써 집합이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오퍼레이션으로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서로소 집합을 표현하는 이 형태는 트리 형태예요. 트리 형태. 트리를 거꾸로 만든 거죠. 일반적으로 트리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가리키죠. 이거는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가리키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가리켜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가다 보니 합치다 보면은 이게 계속 길어질 수가 있어요. 계속 길어져서 루트까지 찾아 올라갈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파인드 최적화를 통해서 그 다음 파인드 오퍼레이션 때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번이 어느 집합에 속했는지를 조회를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파인드 오퍼레이션을 호출하게 되면 8에서 7로 올라가고 7에서 6으로 올라가고 6에서 4까지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니까 나는 4번 집합에 포함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8만 4번이 루트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중간에 있는 7도 4가 루트라는 걸 알 수가 있고 6도 4가 루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 올라가는 과정상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그냥 루트를 가리키게 만들어 버리면 깊이가 1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7이나 8의 파인드 오퍼레이션 할 때는 그냥 바로 한 칸만 올라가면 루트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최적화가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집합을 합칠 때 유니온을 할 때는 랭크 최적화라는 걸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랭크는 어떤 값이라는 의미예요. 값. 그런데 이때 랭크는 높이를 말합니다. 높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집합의 높이는 1이죠. 1, 0, 1. 그 다음 이 집합은 0, 1, 2. 그래서 높이가 2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높이가 1인 집합이고 하나는 높이가 2인 집합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거는 속도가 더 걸리겠죠. 그 다음에 파인드 오퍼레이션 할 때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는 이 두 개의 집합을 합칠 때는
예를 들면 4가 2를 가리키게 하는 게 맞을지 1이 4를 가리키게 하는 게 맞을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을 보죠. 4가 2를 가리키게 하는 거. 그러니까 높이가 하나 더 높은 집합이 그렇지 않은 집합을 가리키게 하면 어떻게 되죠? 높이가 하나 더 늘어나죠. 왜냐하면 이 패스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얘가 가진 높이에서 하나가 더 늘어나는 꼴이 되니까 여기서는 하나, 둘, 셋, 3이 되는 거죠. 반대로 높이가 하나 더 적은 곳에서 하나 더 큰 놈을 가리키게 했더니 이 경우는 하나, 둘, 높이가 2가 되죠. 여기도 높이가 2였고 그래서 전체 높이가 커지지 않았죠. 랭크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랭크, 즉 높이가 작은 집합의 루트에서 높은 집합의 루트를 가리키게 만들어서 두 개의 집합을 합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 파인드 오퍼레이션을 할 때 좀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랭크 최적화라고 하고요. 이거는 유니언 오퍼레이션을 최적화하는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스상에 있던 모든 노드들이 루트를 가리키게 하는 것은 파인드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또는 패스 최적화, 패스 컴프레션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전체 유니언 파인드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동작하게 됩니다. 실제 유니언 파인드 코드는 너무 간단해서 몇 번 다루다 보면 다 암기할 정도예요.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가리키게 하는 형태로 집합이 표현되니까 페어런트라고 하는 어레이가 꼭 있어야 됩니다. 파이썬이나 이런 거라면 리스트, 자바라면 어레이 리스트 이런 게 쓰일 겁니다. 그 다음에 랭크 값을 쓰게 돼요. 이거는 이제 깊이 정보 또는 높이 정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왜 하이트라고 안 하고 랭크라고 표현했느냐? 모든 시간,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정확한 높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높이로 상징되는 어떤 값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랭크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고요. 맨 처음에 유니온 파인드를 초기화할 때 원소의 개수를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서 n은 원소의 개수예요. 원소의 개수를 넘겨주면 사이즈 n의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배열을 만들고 랭크는 0으로 다 초기화시켜도 되고요. 1로 초기화시켜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특정 값으로 다 초기화시키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0으로 초기화시켰습니다. 맨 처음에는 n개의 모든 원소들은 각각의 집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각각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n개의 모든 원소들이 독립된 집합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함수가 있었어요. find와 merge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왜 union이라고 안 쓰고 merge를 썼느냐? C나 C++ 이런 데서는 이 union이라는 것이 리저브드 키워드다 보니까 union이라고 쓰려면 뒤에 뭐 다른 말들을 붙여야 돼요. union이란 말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merge라고 표현을 합니다. find 함수는 뭐냐면은 x라는 원소가 어떤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 집합의 이제 대표 숫자를 구하게 되는 거죠. 만일에 페어런트가 자기 자신이면 그 값이 그냥 루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x를 그냥 리턴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서부터 페어런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find 함수를 불러요. while이든 for이든 돌면서 그냥 계속 따라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왜 find 함수를 호출하지? 이 find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 로직 자체가 뭐냐면은 이 패스 최적화를 위하는 거예요. find 최적화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find 함수를 다시 불러요. 페어런트로 올라가서 다시 불러요. 이 함수로 들어오면 얘도 루트가 아니니까 다시 페어런트 올라가서 다시 불러요. 근데 얘가 루트니까 이 루트의 번호가 예를 들면 1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1을 리턴할 테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리턴 2를 하겠죠. 그럼 루트가 1이구나 이렇게 가리키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페어런트에다 저장을 함과 동시에 리턴을 하는 거죠. 여기에 페어런트에 저장함과 동시에 리턴을 하는 거고 넘어오면 얘로 돌아오겠죠. 여기 와서도 find 함수가 리턴한 값이 결국엔 이 루트 노드의 번호가 리턴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1번이구나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페어런트를 업데이트 하니까 리커시브하게 계속 페어런트를 호출해서 루트로 올라가고 이 루트의 번호를 계속 리턴할 수밖에 없게 되죠. 루트의 번호를 계속 리턴하는 거를 요 패스상에 있던 모든 노드들이 자기의 부모로 세팅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얘도 이렇게 루트로 붙게, 얘도 이렇게 루트에 붙는 형태로 이 패스상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루트에 붙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erge 오퍼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유니온 오퍼레이션인데 x와 y 집합을 합친다는 뜻이에요. x와 y 집합을 합친다는 뜻인데 먼저 x의 집합을 찾아요. x의 집합을 찾고
그 다음에 y의 집합을 찾아요. y의 집합의 대표 번호겠죠. 루트 노드의 번호. 그랬더니 두 개가 같아요. 그러면 아무 값이나 x든 y든 하나의 값을 리턴하면 되죠. 그러니까 루트를 리턴하는 거예요. 이 함수의 리턴 값은 x가 포함된 집합과 y가 포함된 집합을 합친 다음에 그 집합의 루트 번호를 리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 집합이 더 랭크가 높다면 이게 이제 루트잖아요. y 집합의 루트를 x 집합의 루트가 가리키게 하는 거죠. x 집합의 루트가 x가 원래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게 y고 x를 요걸 끊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이렇게 y셋을 가리키게 하는 거죠. 여기는 x셋. 그렇지 않으면 else에 걸린 경우입니다. 이때는 x셋의 랭크가 크거나 같은 거예요. y셋의 랭크보다.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있고 큰 경우도 있고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다면 x셋의 랭크를 하나 늘려줘야 되겠죠. 두 개가 같을 경우만 한쪽의 랭크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x 집합의 루트에다가 y 집합의 루트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집합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간단하죠.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두 개의 집합을 유니언 또는 머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 두 개의 오퍼레이션으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유니언 파인드는 너무나 유용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거 하실 때 뭐 레이블 관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고요. 타임 컴플렉시티는 이거는 인버스 에커만 상수라고 하는 건데요.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굉장히 너무 복잡한 수학이고 실제로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 그냥 대충 이런다더라 그냥 갖다 놓는 거지. 솔직히 이거 수학적으로 다 풀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이 에커만 상수는 거의 4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4. 우주적 스케일의 숫자를 갖다 대도 5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4 정도 보시면 되고 현실적으로 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유니언 파인드 오퍼레이션은 그냥 O1이라고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패스 컴프레션, 파인드 최적화와 유니언 최적화 이 두 개가 제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타임 컴플렉시티가 거의 상수 시간에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의 O1에 동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